아날로그 모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모듈에서 그 전압과 전류에 대한 그 이제 옵션을 우리가 선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모듈이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이 2채널씩 있는 혼합 모듈인데, 뒤에 보시면 딥 스위치가 있고 좌측은 V라고 써져 있고 우측은 I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 스위치를 내가 좌측으로 V 쪽으로 옮기면 전압으로 입력을 받고 또 출력을 보내겠다. 또 반대로 전류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류 입력을 받고 또 전류 출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설정 딥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전압 방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압 쪽으로 모두 선택 스위치를 옮겨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에서 IO 파라미터를 열어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모듈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듈 AH04A라고 하는 이 모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상세히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특수 모듈 파라미터 설정해서 어떤 그 입력의 형태를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도 마찬가지고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입력 파라미터로 봤을 때 채널 0번은 이제 기본값이 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운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범위를 기본값은 4에서 20mA의 전류 입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 세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압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압 타입 같은 경우도 보시면 1에서 5V 또는 0에서 5V, 0에서 10V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0에서 10V 가변 입력을 받기 위해서 0에서 10V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전압 값이 그대로 전압 값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디지털 처리가 되어서 어떤 임의의 숫자의 범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타입을 어떤 범위를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압은 0에서 10V로 들어올 때 이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0에서 4000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 값으로 이제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일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고 10V일 때는 4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도록 되는 거죠. 만약에 5V라면 이제는 2000이라고 하는 값으로 환산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의 범위도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0에서 10V는 0에서 4000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뭐 필터 상수라든가 뭐 평균 처리를 뭐 샘플링 처리할 것인가, 뭐 시간 평균 할 것인가, 횟수 평균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좀 보시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샘플링 처리라고 되어 있는 이걸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다른 채널들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변환을 해 주시면 되고, 또 아래쪽은 이제 출력 쪽입니다. 출력 파라미터로 해서 내가 출력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지냐 아니면 운전이냐 선택을 하고, 출력 전압도 또는 전류도 4에서 20mA 전류 출력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전압의 범위로 보낼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전압 출력으로 전류 출력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일단은 운전으로 하고 4에서 20mA 전류 출력, 그리고 그때의 데이터는 0에서 400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이 모듈에 대한 파라미터 세팅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프로그램 창으로 돌아가서 이 아날로그
이제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런중 수정 모드로 바꿔 놓은 상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IO 파라미터 창에서 지금 이 모듈의 지금 그 운전 상태를 운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날로그 인풋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운전 중이다, 지금 동작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아날로그 입력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는 0에서부터 10V의 가변 전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0에서부터 10V의 가변 전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변 전압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5V 이하일 때는 램프가 오프이고 5V 이상일 때 램프가 켜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작다 라고 하는 비교 명령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 명령을 여기다가 하나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F10번 해서 great equal 크거나 같다, 이 명령을 한번 써보죠. great equal.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떤 값이 두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제 아웃을 통해서 출력이 나가도록 하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입력은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지금 실제로 아날로그 채널 제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값을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글로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베이스 제로 슬롯 1에 있는 요 아날로그 모듈 을 선택을 하면 요 아날로그에 해당하는, 요 아날로그 모듈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따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 중에서 AD0, 지금 이 AD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날로그 입력, 즉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를 PLC 내부의 디지털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D 컨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한 값의 데이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스크롤 해 보시면 여기 설명문이 나옵니다. 입력 채널 제로의 변환 값이다 라고 나오죠. 아날로그 입력 채널 제로의 변환 값, 변환된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0에서 4000이라고 하는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0에서 10V가 들어올 때 0에서 4000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입력 값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0에서 4000이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을 이제 상수값 2000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되고 있죠. 들어오는 값이 지금 현재 제가 볼륨을 완전히 다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0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거의 0 가까이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다시 이제 서서히 증가를 시키면 2000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4000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0에서부터 10V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이렇게 들어오는 값을 2000이라고 하는 상수와 비교해서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면 이 아웃을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겠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F9번 입력해서 자, 우리가 램프를 하나를 등록을 했던 것 같은데, 녹색 램프, 이렇게 이제 한글로 그냥 해놨네요. 녹색 램프로 Q0.0.0으로 할당을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볼륨을 돌려서 이렇게 20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출력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녹색 램프가 켜져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시 줄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지금 in 1, 첫 번째 파라미터와 두 번째 파라미터의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것이 들어오는 값이 크거나 같다면 출력을 온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실 특별한 다른 절차가 필요 없죠. 아날로그 입력 채널에 대한
그 입력 범위, 전압으로 할 것인가, 전류로 할 것인가, 그때 들어오는 값은 또 레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만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입력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출력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값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값을 그대로 출력 채널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move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써볼까요? move. 자, move라고 하는 펑션을 써서, move라고 하는 거는 왼쪽의 값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대입하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에 지금 들어오는 값, 입력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오는 값을 이제 출력에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력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모듈에서 이번에는 이제 DA를 찾아야 되겠죠. AD는 전부 다 아날로그 입력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DA라고 하는 게 있죠. DA는 PLC 내부의 디지털 값을 이제 외부에 아날로그로 출력을 하겠다, 변환을 해서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A 같은 경우는 DA0의 데이터 값, 이게 이제 실제로 출력 0번 채널에 내가 출력을 할 데이터 값이죠.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채널 0의 입력값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이놈이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놈은 우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런중 수정을 쓰기를 하게 되면, 자, 우선 우리가 딥 스위치 설정을 다시 전압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걸 일단 오프 시키고 전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는 값은, 모니터링은 이제 단순하게 이 mov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을 지금 아날로그 출력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출력을 하려고 프로그램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값은 현재 4mA의 값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출력이 나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접점 하나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번 그걸 추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F3번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플래그를 선택을 해 보시면, 플래그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플래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유용한 플래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플래그 접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자동으로 어떤 일정한 주기로 깜빡이는 그런 플리커 플래그라든가, 또는 상시 온, 상시 오프, 이런 플래그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들이 다 이렇게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가 상시 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확인하고,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온이 되는 접점이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일 접점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자, 글로벌 변수 중에서 아날로그 채널에 DA,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하는 그 변수들 중에 여기 보시면 DA0 out enable 이라고 하는 게 있죠. DA0 out enable. 자, 이 접점의 역할이 뭐냐면
출력 상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채널 제로의 출력 상태. 그러니까 출력 상태를 내가 이네이블 시켜주는 그런 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항상 나는 아날로그 이 출력 채널 제로를 출력 상태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항상 ON이 되는 접점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출력 제로를 나는 이네이블 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인디게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출력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최대로 한번, 그러니까 입력으로 10V까지 쭉 입력을 했을 때 전류는 최대 출력 20mA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줄였을 때 최소값은 지금 이제 이게 0V까지 안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이제 최소값은 뭐 4mA에 근접한 값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최대값으로 쭉 돌렸을 때는 20mA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